안녕하세요. 오늘은 애덤 그랜트의 책인데요. Give and Take,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 책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테이커, 매처, 기버라는 이 세 가지 이제 분류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매처를 중간에 두고 이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이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제 기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타인과의 어떤 소통, 그 다음에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쪽으로 약간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테이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좀 더 다른 사람들을 활용하는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버는 테이커에 비해 수입이 평균 14% 적고 사기 등 범죄 피해자가 될 위험이 2배 높으며 실력과 영향력을 22%더 낮게 평가받는다. 근데 이 기버는 성공 사다리의 꼭대기에도 기버들이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술자와 최악의 기술자는 모두 기버다. 테이커와 매처는 성공 사다리의 중간쯤에 자리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특히 이제 사람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인간관계와 평판이 쉽게 눈에 띄는 오늘날에는 기버가 더 빨리 궤도에 오를 수 있다. 테이커가 승리를 거둘 때는 그 반대쪽에 패자가 있기에 마련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테이커의 성공을 질투하며 그들을 때려 눕혀 콧대를 꺾을 방법을 찾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기버가 성공하면 사람들은 그에게 총구를 겨누기는커녕 오히려 응원하고 지지한다. 특히 이제 매처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매처는 타인에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테이커를 응징하려고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기도 하지만 타인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기버에게 상을 주려고 일부러 노력하기도 한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처가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합리적인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 매처의 한계도 존재합니다. 보답을 기대하며 베푸는 매처는 자신을 도와줄 만한 사람만 도와준다. 그러나 베푼 만큼 정확히 돌려받는 것은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매처로 행동하는 것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매처는 호의 원칙에 얽매여 도움을 청하려고 연락하는 걸 불편해할 수도 있다. 매처는 무언가를 부탁할 때 갚아야 할 빚이 하나 생겼다고 여긴다. 이미 신세를 진 적이 있고 아직 그 빚을 갚지 못했다면 부탁하기는 2배로 어려워진다. 이것이 수많은 매처가 풍부한 신뢰의 보고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다. 그래서 이제 매처로 이제 활동하게 되면은 이제 그 영역이 좀 축소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유념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는 제가 좀 이제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이런 거죠. 성공은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능력에 크게 좌우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데는 2가지 기본적인 방법이 있다. 바로 지배력과 명망이다. 테이커는 자기보다 더 지배력이 강한 사람을 만날 경우 영향력을 잃을 위험이 있다. 반면 명망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존중과 존경의 총량에는 한계가 없다. 이 사실은 명망에 더 지속적인 가치가 있음을 의미한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조지프 나이의 분류인데요.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물리적인 힘들, 군사력, 뭐 이런 건 하드 파워고, 문화, 뭐 그다음에 뭐 어떤 그다음에 도덕적 가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소프트 파워인데요. 이 명망을 이제 명망에 더 지속적인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소프트 파워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테이커는 약점을 드러내면 자신의 지배력과 권위가 약해질까봐 걱정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기버는 훨씬 더 편안하게 자기 약점을 드러낸다. 그들은 타인을 돕는 데 관심이 있을 뿐 그들을 힘으로 누르려 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약점을 드러내는 태도는 듣는 사람이 화자의 능력을 확실히 알고 있을 때만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참가자가 커피를 쏟으면 이미지가 더 나빠져 청중이 그를 싫어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뿐입니다. 반면 같은 실수를 전문가가 하면 자기보다 우월하게 여겨 거리감을 느끼는 대신 사람들은 그를 인간적으로 보고 친근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이제 기버가 어떤 꼭대기에도 존재하고 가장 밑바닥에도 존재를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두 그룹을 가르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도 한 가지 설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또 보면은 이제 스스로 약점을 드러내면 능력과 상관없이 명망을 쌓을 수 있지만 이것은 기버가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출발점일 뿐이다.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영향을 끼치려면 덕망으로 사람들이 태도와 행동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 대다수가 순종적이면 경영자가 강력한 화법을 사용해도 효과가 있다. 하지만 직원이 자기주도적이고 요리와 배달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려고 적극 아이디어를 내놓는 매장에서는 강력한 화법이 역효과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버의 태도, 이제 명망을 중요시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소프트 파워에 근거한 어떤 그런 기버의 활동들은 이제 외부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잘 통하는 그룹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내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하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드러냈을 때 또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성공한 기버와 실패한 기버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베풀기만 하면 동료와 주변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소진하고 만다. 그러다 보면 생산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겠죠. 성공을 거둔 기버는 이타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이기심 없이 베푸는 것은 병적인 이타주의의 한 형태인 것이죠. 성공한 기버는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되 자신의 이익도 잊지 않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베풀지 선택한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이제 계속 퍼주기만 하다 보면은 어떤 물리적인 관점에서나 비물리적인 관점에서나 이 소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돈을 계속 꺼주다 보면은 이제 자산이 다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을 자산으로 도와주면서도 자신의 이득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접점을 찾아서 진행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이제 투자의 형식으로 한다던가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남을 도우면서도 자신의 자원이 소진되지 않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베푸는 양이 아니라 얼마나 피드백을 받느냐가 중요하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도와주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소진된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 통제감을 상실할 때 사실은 굉장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비슷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인식할 경우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에너지를 소진하는 일 없이 동기와 성과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느끼는 교사들의 에너지만 소진이 됩니다. 자신이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느끼면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탈진하는 일도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T for Ted. 이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전략이죠. 기버는 남에게 호구로 비춰진다. 장점만 보려는 경향이 강해 모든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기는 실수를 저지른다. 기버가 이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상냥한 테이커를 사기꾼으로 인식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일단 기버로서 살아남으려면은 어떤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테이커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기버는 좀 이제 이 감수성이 풍부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기세익을 살피는데 능숙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버가 테이커와 매처보다 타인을 더 정확히 판단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기버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동기 사이의 차이를 알아보는 이 세밀한 능력을 이제 적절히 사용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이제 다른 사람을 잘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 연구가 보여주듯 신뢰를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뜨리기는 쉬우므로 처음에는 기버로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나 상대가 테이커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기버는 행동 양식을 매처의 전략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에 대한 판단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게임 이론가들이 tit for tat이라고 부르는 이 태도는 순수하게 매처의 전략이다. 협력으로 시작할 때는 상대가 경쟁적으로 돌변하지 않는 한
그 태도를 유지한다. 상대가 경쟁적일 때는 똑같이 경쟁적으로 대응한다. 이것은 다양한 게임 이론 토너먼트에서 승리를 거둔 효과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T4TED 혹은 뭐 이렇게 매처의 전략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한계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주위 환경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테이커라면은 여기서는 계속 이제 테이커로 활동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상대방이 하는 만큼만 그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주변 상황에 종속된다라는 거. 근데 이제 이런 전략도 있습니다. 너그러운 티포텟이라는 이 규칙은 선행은 절대 잊지 않되 악행은 더러 용서하는 것이다. 테이커를 상대할 때는 매처로 전환하는 것이 기버가 자신을 보호하는 전략이다. 이때 3번 중 1번은 기버로 되돌아가 테이커에게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이 현명하다. 그래서 이제 너무 빡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제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나중에 어떤 매처로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이제 운영의 여지를 좀 더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너그러운 틱포텟을 주 앞에 테이커를 이끌어주는 방식으로 호구로 전락하는 상황을 피했다. 그러나 고객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거나 부탁을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걸림돌은 극복하지 못했다. 어떻게 하면 기버가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되도록 이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기버는 좀 이제 그 심정적으로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을 하거나 이런 걸 힘들어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런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제 이런 내용을 보시죠. 카네기 멜론의 MBA 과정에 들어간 경영학과 학생들이 나중에 금융업계로 진출을 했고 이들의 연봉 액수를 조사한 결과 남성과 여성은 비슷한 액수에서 연봉 협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남성은 절반 이상이 초임 협상을 시도하지만 그렇게 하는 여성은 단 7%에 불과했다고 하죠. 물론 여성만 협상 테이블에서 나약하게 행동한 것은 아닙니다. 남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은 성별을 떠나 기발하면 누구나 짊어진 저주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라는 거죠. 자신이 승진을 앞둔 직원이라고 상상하는 대신 그 직원의 멘토가 되었다고 상상을 해보라는 거죠. 여성 중역지는 자신을 위해 협상할 때보다 타인을 위해 협상할 때 훨씬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 기버는 다른 누군가를 대변해 협상을 벌일 때 더 뛰어난 협상가가 된다. 해답은 이제 또 다른 해답이죠. 내가 가족을 대표하는 대리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기버는 타인에게 좀 더 관심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봉 협상이나 어떤 어려운 일에 임할 때도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자기 객관화를 하는 거죠. 나라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의 멘토가 돼서 도와준다고 했을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나는 이렇게 도와줄 거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자기가 직접 연봉 협상에서 그렇게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의 내용을 이제 제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책에는 정말 이제 기버가 직면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현실들 그리고 그 현실들 속에서 어떻게 파헤쳐 나갈 수 있는지를 정말 다양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혹은 CEO로서 어떤 조직을 구축하고 끌어갈 것인가 그리고 고용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적당한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한번 직접 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면서 특히 이제 이 책 뭐 이미 유명한 책이지만은 이제 다들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